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3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휴장전의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금요경마의 고배당 적중을 포함해서 상당히 좀 대박을 냈습니다. 정말 소위 말해서 뭐 2고라, 3고라, 4고라까지 했었는데 1호 경마 좀 아쉬웠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기필코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오늘 1호 경마 최선의 준비를 다 했고요. 게다가 또 이 휴장전의 경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 제가 준비된 승부경주 소경마 1경주를 제가 배당 노림수의 경주로 준비는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첫 승부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아무래도 이제 비가 소래도 많이 내렸습니다. 과천에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주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오늘 4경주로 첫 번째 승부로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6경주, 7경주 A급, 8경주, 10경주 A급, 11경주까지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최고의 메인은 7경주, 10경주고요. 제가 어설픈 메인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좀 확신을 해가지고 배당을 눌러볼 수 있는 경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를 시작합니다. 국산마 6등급의 1300m 레이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이변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인기로 보기는 마필, 강력한 인기 마필로만 5번 세뇌 비반하는 마필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마필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좋고요. 직전 경주에 공백기를 거쳤고 복귀전을 치렀는데 당시에 정상로키라는 마필한테 지면서 3위권에 거쳤죠. 이번에 정상로키가 11번 마필입니다. 11번 마필이고 나름대로 잘 뛰었습니다. 역시 뭐 공백기회 첫 출전이라는 점이 나름대로 변수였고요. 이번에는 한층 더 나은 걸음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 5번인데 이 마필이 골마경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 치르고 난 다음에 건강한 모습이라면 기대치가 있겠지만 현재 골마경기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연속적으로 이 마필이 질병력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 무시 못하죠.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뭐 지난주에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라고 했던 마필들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졌고요. 그것도 뭐 인기순위 1위 마필, 연승식 배당이 거의 1점대의 마필들이었는데 거의 모든 마필들이 3등 내에 불도 못 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일단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마필이 바로 5번 세네비바입니다. 세네비바. 여기서 이제 바로 1번 티즈인드라는 마필. 이 마필도 역시 직전 경주에는 출발과 동시에 상행 악벽 그리고 계속 외곽 전개가 너무 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걸음이 너무 좋았었죠.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 마필도 직전에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골마겸기, 마비성 근색소뇨증의 질병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48조 마방의 골마겸기라든가 이렇게 질병력 있는 마필들 다른 마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빠지는데 48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보류를 할 수 있겠고 그러나 5번 마필은 상당히 좀 불안수가 있다. 5번 마필. 그리고 뭐 냉정하게 1번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단거리 경주에 1300m 레이스 그렇게 뭐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었고 5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또 인기로 모이는 마필 11번 마필 정상로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번 제1경주에 승부를 가져가진 않지만 배당을 노리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12번 다시 태어나도라는 마필. 다시 태어나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이 여러분들 주임사 때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순발력이 좋았습니다. 양호했었고 스피드도 준수했고요. 뒷심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데뷔한 다음에 이 마필이 출발과 동시에 거의 때리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탄력 발휘는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1월 20일 날 준우승을 했죠. 추임력이 돋보였던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에도 이게 어마무시하게 무리했던 전개였습니다. 이거는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래서 이 마필을 좀 주목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마필이 어떤 전개를 펼쳤으며 그야말로 종말의 걸음은 어땠는지. 당시에 7번 게이트의 다비드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7번 마필. 출발이 이렇게 뭐 나쁘지는 않죠. 원래 이렇게 뭐 아주 느린 마필은 아니고요. 그런데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이게 외곽으로 나갈 게 아니라 좀 내측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뒷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데 너무 무리한 전개였죠. 이거는 뭐 3선도 아니고 4선, 5선이었습니다. 거리가 1200m 레이스, 그것도 다습줄이었기 때문에 앞선이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전개는 쉽지는 않죠. 거의 뭐 4코나 돌 때까지만 해도 여느 마필과 비교했을 때 거리 손실이 상당했었고요. 뭐 종반에는 이게 뭐 승부가 이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뒷심은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경주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전기가 상당히 좀 꼬였다. 그리고 거리 손실이 있었다. 그러나 걸음은 상당히 좋았다. 공교롭게도 직전에 뛰었던 이 편성이 6등급에서는 강편성이었습니다. 강편성이었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는 5번 마필에 보란수가 있겠고 뭐 1번 마필에 여러 마필이 있지만은 11번 마필도 있긴 합니다만 1300의 거리라면 이거는 다시 태어나도가 무조건 종반에 승부됩니다. 무조건 승부되고요. 게다가 우승 상금이 루키 2 경주 2200만 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낄 일은 없죠. 무조건 승부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은 12번 다시 태어나도를 필히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번 마필. 자, 이후의 마필은 이제 6번 낭주 여골도 인기순위 대비해서는 최근에 변화가 뚜렷합니다. 이 마필도 입상의 경험은 없는데 꾸준히 좌상향이고 최근에 뒷심 매력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번 마필도 일단은 관심 마필. 자, 3번 에이펙스. 그러니까 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을 맹신하기보다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복병 마필이 다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주행타 대고름이 상당히 좋았었죠. 데뷔전 때는 이 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마필이 실전 적응력 부족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출발 연습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그리고 최범현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본다면은 3번 에이펙스 역시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복병 마필과 함께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위 경주는 역시 뭐 주로 파악이 중요합니다. 금융경마도 보셨겠지만 주로 파악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런데 5번 마필 일단은 불안하다. 이 마필 인기순위 1인데 질병 내역을 놓고 본다면은 불안 요소가 있겠고 주목할 복병 마필은 3번, 6번, 12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액면사로서는 12번 다시 태어나도가 보여준 걸음도 있고 기본적인 능력상 충분히 주목할 마필은 바로 12번 다시 태어나도입니다. 그래서 1경주를 12번 마필로 함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인기 마필 맹신은 어렵다. 중배당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 편성은 입상의 경험도 있는 마필도 있지만은 편성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날 수 있는 이번 경주는 1경주와는 좀 다릅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번째 2경주. 먼저 3두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2번 거미 불론하는 마필. 역시 뭐 이미 주행사 때부터 상당히 가능성을 보였던 건 잠재력이었었고요. 직전에 데뷔전 때도 무난하게 송재철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거미블루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2월 14일 날 12월 14일이었죠. 이때 골마겸이라는 질병 내역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마로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2번 마필. 마필의 능력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셉니다. 저는 인정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다만 이런 질병 이슈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충마로서는 굳이 안고 갈 필요는 없다. 고민이 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3번 네이비크롬. 공빗기가 있죠. 이미 이 마필은 공빗기 이전에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호한 주로를 1분 01초 때 끊었다라면은 뭐 이 능력과 기록은 인정할 수 있고요. 당시의 걸음 이력도 좋았었죠.
그리고 이제 공백기를 거쳤는데 실전 감각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이 GM사태 그림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예전 대비 이마화폐는 체중이 11kg가 불리면서 완성도가 한층 더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힘이 많이 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자, 이 네비크롬도 이번 경주는 관심 마필. 그런데 이마필도 직전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현재 파행기가 좀 있죠.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기 마필. 외곽에 있는 7번 동행 퍼스트입니다. 동행 퍼스트.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행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병력 이슈가 없습니다. 병력 이슈가 없겠고 이마필도 GM사태 걸음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순발력, 스피드, 뒷심의 경쟁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8번 게이트, 데뷔 전 외곽을 계속 돌리면서 전개가 좀 아쉬웠는데 이번 경주는 이전째 경주라면 직전보다는 나은 걸음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 7번 동행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마필 중에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번 경주 편성이 그만큼 좀 약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번 마필, 3번 마필, 7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번과 3번이 골마겸기 또는 파행기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2월 달이긴 합니다만 현장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이슈가 있다면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7번 동행 퍼스트라는 마필이 가장 건강한 상태로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딱 한 마리의 보병 마필만 말씀드립니다. 딱 한 마리. 바로 5번 시네블루입니다. 시네블루가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주행승사 때 이동진 기수가 상당히 여유 있는 말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인데 마필의 능력의 믿음이 상당히 강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는 액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필이 힘에서는 조금은 아쉽다. 왜냐하면 종반에 추진을 가했을 때 탄력이 아주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기승기수의 말무리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측까지 보는 여유까지 보여줬습니다. 내측까지. 그래서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은 유일하게 5번 신의 블루라는 마필이 복병 마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죠. 2번, 3번, 7번 마필. 그러나 2번, 3번은 병력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7번 마필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복병 마필은 바로 이 신의 블루.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마필까지는 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외의 마필들이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2번, 3번, 7번에 5번 마필까지 주목할 마필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이번 경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저는 3두의 마필을 좀 세게 인정을 하고요. 3두의 마필. 바로 외곽에는 12번 천존챗입니다. 게이트가 좀 불리하긴 한데 이번에 내측에 포진된 마필 중에 그다지 빠른 마필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2번 블루아치 정도가 나름대로 빠른 순발력을 지니고 있고요. 그러나 천존챗이 보여줬던 최근의 그런 뒷심이라면은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눈높이를 좀 낮추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아주 상대 마필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존챗의 능력 또한 임팩트가 강하진 않지만 현재의 힘찬 정도와 능력이라면 충분히 1200m 레이스 6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라는 점, 전기점도 상당히 좋고요. 일찌감치 앞선에 붙어줍니다. 그래서 12번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6번 라온시티걸이라는 마필. 라온시티걸은 직전의 경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에는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사행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전개도 좀 불리했었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6위권에 그쳤는데 그 전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죠. 건조한 줄에 1분 01초 8했다는 기록. 게다가 S1F 타임이 건조한 줄에 13초대인데 G1F 타임도 13초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출발만 좋았던 게 아니라 마필의 뒷심매력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마필이 6번 라운시테건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 블루와치 역시 이번 경기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9월달까지가 이 마필이 좀 부진했었죠.
항상 이 부진했던 이유를 찾는 거는 질병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질병. 그러니까는 블루아치가 3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최근에는 4등, 5등으로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훈련 강도도 높이면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이 외에 어떻게 훈련 강도를 높였냐면 지난 9월 24일 경주를 치러 난 다음에 이마필이 이미 8월달부터 그랬죠. 데뷔하기 이전에 8월달, 9월 28일까지 그러니까는 이 시점부터 데뷔전 때 이마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 준비 과정도 그다지 강했던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마필이 건강해지다 보니까는 10월 30일 그리고 12월 11일 이때부터는 마필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요. 여전히 훈련이라든가 준비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블루아치도 이번 경주는 관심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제 뭐 4번 탄산? 글쎄요. 탄산은 종반에 한 발을 써야 되는 마필인데 제가 볼 때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마필의 취임력이 이렇게 뭐 임팩트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좀 뒤로 미룰 수 있겠고 오히려 만약에 종반에 올라와서 일을 낸다면은 10번입니다. 제로백포라는 마필.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출발이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2초고 데뷔전 때에도 13초 1을 형성할 정도로 이 마필의 최근의 뒷심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거리가 1300m 레이스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1200m 레이스도 나쁘진 않습니다. 1200m 레이스 만에 하나 12번 마필, 6번 마필, 2번 마필 내 경합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마필들 중에 한 마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은 10번 제로백포. 뭐 최근에 정정희 기수는 정말 예전에 문세영 기수를 볼 정도로 최근에 정말 좋습니다.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10번 제로백포가 오히려 복병 마필이다. 4번 마필보다는 복병만은 10번 제로백포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경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12번은 축으로 인정이 되고요. 2위권에서는 블루아치, 라운시티걸 여기에 복병 마필은 바로 10번 제로백포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인데 저는 이거는 정말 기회로 봅니다. 확실한 기회로 보고요. 배당 노림수의 승부처로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4경주 현재 뭐 주요 인기 마필들이 제가 못 믿는 건 아니고요. 이 마필들의 능력이 좋지만 전개로서 허점이 좀 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먼저 2번 고스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죠. 근데 이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이고 4번 슈발도리앙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슈발도리앙도 이제 이유가 되는 게 이 마필이 8월 17일까지만 해도 파행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딱 이때였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별볼일 없었습니다. 거의 뭐 능력 발휘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골마겸기가 그러니까 파행기가 이 마필이 사라진 다음부터는 최근의 경주력이 정말 좋아지고 있죠. 직전 경주도 여러 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훈련 강도라든가 건강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마필은 주목할 마필 인정이 되고요. 8번 에펠탑 꾸준한 모습이죠. 이미 뭐 1200m 레이스를 1분 16초대에 끊었고 직전에는 전개가 좀 아쉽긴 했는데 1분 15초 7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8번 마필. 자, 이 3뒤의 마필 현재 인기 마필이죠. 인기 마필이고 1번 라스트 피치라는 마필도 나름대로 가능성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마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1번 마필도 선행은 어렵습니다. 올라와야 되고요. 2번 고스참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1400이 거리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는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추임력 발휘 기대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4번 마필도 이 마필도 추입형 마필입니다. 추입형 마필 8번 에펠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행형 마필 쪽에 변수가 있는 경주인데 딱 한 마리가 눈에 띄는 마필이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1번 라스트 피치 같은 경우가 하만식 기수가 잘 안 보이시죠? 요거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스트 피치는
하만식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까지 그것도 출발 연습도 했습니다. 훈련을 전담을 했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그런데 직전에 또 하만식 기수가 또 기승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안 하고 문성혁 기수가 기승합니다. 그러면 이제 45점 하방의 문성혁 기수가 승부 기수가 아니겠느냐? 아니죠. 그동안에 문성혁 기수는 42점 하방의 마필에 17번 기승해서 단 2번밖에 안 돌았습니다. 준우승 1회, 우승 1회. 그러면 이제 하만식 기수가 이번 주에 안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에 나옵니다. 바로 외곽에는 11번 항우강자라는 마피입니다. 항우강자. 항우강자라는 마피 같은 경우가 선입도 되고 선행도 되고 추입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7월 3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준우승을 했을 때 이 마필이 추입력으로서 준우승을 했고요. 추입력으로. 그리고 최근의 경주는 선행 경기를 펼쳤는데 저는 직전 경주도 이 마필이 선행 의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갔지만은 빨랐기 때문에 앞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종반의 추진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 딱 하만식 기수가 여기에 기승을 합니다. 항우강자. 그리고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딱 선행 찬스입니다. 선행 찬스. 거리가 1400이긴 합니다만 이미 항우강자라는 마필도 이전에는 이 마필이 추임력으로 여러 개 남으면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 뒷심이 없는 마필이 아니다. 굳이 하만식 기수가 1번 라스트 펀치 쪽에 기승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훈련 때도 공을 들였는데 왜 굳이 이번 경주 11번 마필 쪽에 기승을 할까?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마필이 또 선행형 마필이라는 점 놓고 본다면은 느낌이 싸하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 마필은 의지가 걸렸고요. 그리고 현재 과천벌의 주로는 상당히 많이 젖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행 승부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주로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주 4경주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11번 항우강자. 이 마필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필히 주목할 마필입니다. 자, 4경주는 뭐 주요 마필들의 내용도 분명히 있죠. 고수참도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슈발동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병력 이슈가 없으면서 건강해지면서 경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펠탑 좋고 뭐 마이공주라는 마필 1번 라스트 펀치도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11번 선행형 마필이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11번 마필이 선행을 받으면 이거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경주에 필히 주목할 마필은 바로 11번 항우강자.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400m 레이스. 오늘 전반부 경주 중에서는 가장 이번 경주가 혼정 경주입니다. 정말 대혼정 경주고 그야말로 뭐 기대주들도 대거 출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거리가 1200 좀 짧으면은 전개로 또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 이게 또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난해합니다. 난해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능력망한의 접전입니다. 신예 마필이 경주 경험은 없지만 이 마필들의 잠재력도 상당히 좀 뛰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주요 마필들이 안 된다라는 쪽, 물론 이제 병력 이슈가 있으면은 또는 마필이 1400을 소화할 수 없다라면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건강하고 마필의 뒷심도 좋고 이런 이유라면은 굳이 해당 마필을 안 되는 쪽에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어떤 마필이 가장 세냐 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 경주가 그렇습니다. 5경주. 저는 뭐 다른컨대 가장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이번 고저스 서브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전개가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전개가 좀 아쉬웠는데 고저스 서브가 만약에 1300이면 저로서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는 좀 고민했겠지만 1400에서는 이 마필은 최적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송재철 기수의 호흡 자체는 정말 좋고요. 여러분들 이 9월 24일 편성 자체가 상당히 강편성이었습니다. 강편성. 이전에 5월달, 8월달까지만 해도 파행기 때문에 이 마필은 상당히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 5월 21일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6등급에 준우승을 한 다음에 이때부터 질병력이 있었습니다. 승급전에 부진했죠. 그리고 8월달까지니까 이때도 질병력이 있었습니다. 부진했고요. 8월달 이후에 깨끗하다 보니까는
9월 24일 날 레이스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전개가 좀 아쉬웠지만 기록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적임 기수인 송재철 기수의 다시 한번 재기승이라면은 고저스 서브에 따른 능력 발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번 마필의 능력을 저로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외곽의 10번 럭키파워입니다. 럭키파워도 3세 기대주고요. 지난해 2세 당시만 해도 문활법의 대상 경주전에도 맞빌, 그리고 바로 이제 일반 경주에 준우승을 했고요. 이때 국산 모든 그 강편성이었죠. 강편성에서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특별 경주, 이게 제가 적중해서 성공했던 경주였는데 은근히 이 편성이 강했습니다. 우승 상금이 8,200만원의 고가였었고요. 아쉽게도 5위권에 진행했습니다만 편성 대비 나쁘진 않았습니다. 11월 6일 경주를 통해서 이미 5등급에서 검증을 보여줬던 맛빌,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맛빌, 뒷시 매력도 좋기 때문에 1400m 레이스 무리 없습니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맛빌이 바로 10번 럭키파워라는 맛빌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3번 영영삭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맛빌이 직전에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는데 영영삭스는 데뷔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맛빌이 9월 23일 날 주행사를 통과했을 때도 선행력이 정말 좋다. 근데 단순하게 순발력만 좋은 게 아니라 뒷심의 경쟁력도 있는 모습이었다 라고 평가를 내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우승을 했을 때 이때도 선행력으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따라왔는데 이게 날라 들어옵니다. 종반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영영삭스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고요. 1400 더욱더 좋습니다. 선행도 좋고 추입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3번 마필도 이번 경주는 인정이 됩니다. 이외의 맛빌들에서는 4번 금빛마라든가, 여기 1번 당찬대보라든가, 여기 11번 걸작설이라든가, 이런 맛빌들이 하나같이 다 가능성이 있는 맛빌들입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을 드렸죠. 이 맛빌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앞선에 말씀드렸던 고저스 서브라든가, 영영삭스, 여기에 럭키파워, 이 맛빌들이 훨씬 더 세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나마 이제 한 마리를 안고 한다는 말이 1번 당찬대본데, 이 마필은 신의 마필은 한데, 뭐랄까 좀 완성도가 남다른 마필입니다. 유일하게 당찬대본하는 마필은 초반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충분하게만 주어진다면, 특히 1400m 여건이라면은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당찬대본입니다. 오히려 1200m를 했으면 좀 의심을 했겠죠. 직전에 우승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종반에 간신히 따는 그런 권음이었는데 여러 건 좋았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에 1200m 레이스라면 다습주로 또는 불량주로 해서 안장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달 수 있겠지만 이번 경주는 거리가 또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1번 마필의 기대치는 분명히 높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5경기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렵다라면은 이런 경주는 좀 가볍게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가능성 있는 마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능력평가에 자신이 없다라면은 패스를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능력평가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2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럭키파워, 3번 영영삭스, 최고의 보병 마필, 1번 당찬대보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600m 레이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6, 7, 8, 9, 10, 11경주 중에 정말 딱 한 경주를 빼고 다 승부처입니다. 정말 승부카드를 어마무시하게 꼈고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정말 배당 노림수도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6경기부터. 자, 이번 경주는 승부처입니다. 이걸 들었죠. 승부경주. 현재 2뒤의 맞빌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7번 강력한 지금, 8번 용오지마. 용오지마 같은 경우에는 억대 맞빌이죠. 한동안은 약간의 슬럼프 기미가 좀 있긴 했는데 슬럼프는 아니었고 약간은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약간의 부침이 좀 있었고 최근에는 완벽하게 폼을 찾은 모습입니다. 특히 중장거리에서도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전같이 선행 일변도라든가 이런 모습이 아니고 뒷신발에서도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 용오지마입니다. 용오지마.
7번 마필도 좋죠. 7번 강력한 지금도 직전경제의 준우승 한다면 이번에 승급전인데 글쎄요. 11주 만에 나오지만은 건강상해 또는 경제력에 영향을 미칠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 질병은 아니고요. 그러나서 11주 만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 마필 직전의 편성이 럭키선이라는 기대주와의 경쟁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강력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도 역시 4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기 마필, 2뒤의 마필 인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번 경주가 왜 승부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용오지마가 그나마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보다 한 2사이즈 위의 마필이 있습니다. 2사이즈 위의 마필. 그 마필은 6번 티즈블랙입니다. 티즈블랙.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얼핏 보면 이제 항상 경주마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딱 요것만 보십니다. 이거는 경마팬도 마찬가지고 주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티즈블랙이라는 마필의 능력을 전혀 모르죠. 왜 이 마필이 별정 비용에 57을 집어지는지 얼마나 레이팅이 높길래 뭘 보여줬길래 왜 57을 집어지는지를 모릅니다. 티즈블랙은 제가 인정하는 국산마 4등급 특히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거두절미하고 가장 센 마필입니다. 이 마필 지난해 2월 20일이었죠. 이때 당시 또는 그 전에 1월 달까지만 해도 이미 4등급에서는 충분하게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7월 달에 공백기를 가졌고 11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이때 GMC 그런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말 걸으면 상당히 돋보였던 탄력감이 있었고요. 그러면 저는 이때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게 티즈블랙은 실전 감각의 리스크 그러니까는 4개월 만에 출전하는 복귀전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뿐이지 이 마필의 능력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는 없다. 직전 경주 출발부터 외곽 돌고 종반까지 거의 의지가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주 만에 나오는데 이거는 좌상이라든가 교도상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고요. 이번 경주에 5조 마방에서 딱 김용군 기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김용군 기수가 제가 지난주에 많이 추천했고요. 저는 많이 적중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슬럼프에 빠졌지만 연초부터 거의 날라들어왔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컨디션 자체가 너무 좋았던 모습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마바에서 선택한 기수가 김용군 기수다. 그리고 티즈블랙의 능력 게다가 이번에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들이 승급전에 많은 강력한 지금 그리고 최근에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용오지마다 티즈블랙이라는 마필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제가 초반에 좀 과감하게 그렇지만은 강력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 마필이 바로 6번 티즈블랙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6경주의 노림수의 승부경기 축은 6번을 저는 공지를 드립니다. 예고를 드리고요. 현장에서 정말 체중이 한 20kg 빠졌다.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그냥 밀고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필히 주목할 마필 6번 티즈블랙을 추천을 드리면서 6경주 승부경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중요한 거는 능력평가입니다. 능력평가 자, 이 부분에 저로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A급 첫 번째 A급 승부처고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경주입니다. 7경주 현재 인기로 보기는 마필 말이 3번이죠. 이다 나은이라는 마필 6등급 경주에 신마신차로 월등하게 우승한 다음에 직전에 승급전에 임했던 마필인데 물론 이제 직전에 전개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전개가 좀 아쉬웠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직전에 1200m 레이스 5주로에 1분 15초 4했다는 기록 결과론적이지만은 기록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기록은 절대 아니었었고요. 이 마필 인기순위 1위입니다. 항상 레이팅도 마찬가지고 핸디캡도 마찬가지고 기준점을 두고 부담이 책정이 됩니다. 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마필을 두고 과연 이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저는 3번 마필보다는 필히 주목할 마필이 2도 또는 3도의 마필이 존재합니다. 이번 경주 먼저 바로 이 김용재 마주의 2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이 원평타운과 원평퀸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의 이다나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 5등급의 첫 경험이었고요. 입상은 기록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에 원평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나름대로 호기록으로 준우승을 통해서 그에 따른 능력을 입증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원평키는 직전 경주에 우승을 하면서 역시나 5등급에서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 이 마필들의 능력이 이다나온보다는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분명히 앞서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분이 또 되는 게, 원평타운이 예전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 이 마필이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선행형 마필이죠. 선행 또는 선입형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지켜보면, 글쎄요, 병력도 없는데, 스타트가 안 됩니다. 추진이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일정 부분 앞선에 붙어줬는데 스타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승부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반면에 김용근 기수가 기승한 원평키는 좀 틀리죠. 직전에 바로 직전 경기 우승을 했고 이때 당시에 초반의 스타트, 중반의 뒤심의 여력, 3랑 타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번과 7번이 3번 마필 대비 능력이 앞서 있는데 7번은 좀 믿을 수 있겠다. 7번 마필. 저의 A급 메인에 주목할 마필은 첫 번째는 7번입니다. 5번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체중이 빠진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마필이. 체중이 빠진 것밖에 없는데 한 13kg가 현재 빠졌는데 이 부분만 충족이 된다면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5번 마필. 현장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일 마주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겠다. 또한 기본적인 능력은 인기 1위 마필 이다나온보다는 앞서 있다 라고 평가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울프 플레이죠. 이 마필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고요.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이 부진했죠. 정말 이 8월 13일날 이렇게 월등한 기량으로 또는 호기록으로 우승했던 마필이 승급을 했다고 꼴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이 마필은 또 뒤로 밀렸고요. 뜬금없이 직전에 또 잘 뛰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역시 질병이죠. 8월 13일 레이스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 8월 19일까지 이 마필이 골마경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좋지 않았다가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이 마필이 트로트에 호전된 모습이었고 최근에는 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프 플레이에 따른 능력도 이미 5등급, 특히 직전에는 강편성이었죠. 검증된 마필. 이다나온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인데 이 마필보다 울프 플레이 강편성에 입상하기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병력이 수없고요. 그리고 원평타운. 물론 이제 원평타운은 현장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은 원평킨 3번 마필 대비해서 이 마필들이 밀릴 이유가 단 1도 없죠. 그래서 이번 이제 7경주가 승부가 되는 겁니다. 저로서는 일단은 뭐 주요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충마입니다. 충마. 저에 따른 여러분들이 주목할 마필은 4번 울프 플레이, 7번 원평킨. 내심 7번 마필 쪽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5번 마필도 판단해 봐야 되고요. 5번 마필에 따라서 또 이게 의지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액면상, 현재의 컨디션과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7번입니다. 7번 마필. 그리고 주목할 마필 바로 4번 울프 플레이. 여기에 5번 마필. 물론 이제 이외의 마필들 이다나온도 안고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충만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이번에 7경주는 충분히 A급 승부가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여러분께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강승부처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승부 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9경주를 빼고 후반에는 다 승부처인데 제가 이번 경주 투트랙입니다. 물론 이제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는 아니고요. 그러나 복병마필을 안고 합니다. 복병마필. 그럼 이제 8경주로 승부를 준비한 이유가 인기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들의 입상 확률이 그야말로 상당히 높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라는 점과 그리고 딱 한 마리의 복병마필만 안고 가면 여지 없습니다. 그냥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8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현재 인기를 보이는 마필은 2번, 3번, 10번입니다.
이번 마파람 같은 경우에도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고요. 이번 경주 역시 뭐 선행 또는 선입전개가 기대가 되고 충분히 1200m 레이스라면 선입력을 기대해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송재철 교수의 다시 한 번의 재기승이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직전에 오수철 교수의 기승이었는데 이 호흡이 좀 아쉬웠죠. 송재철 교수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 그리고 이제 3번 기쁘나노 마필. 기쁘나노라 마필도 4전을 치렀고 3번의 준우승인데 3번의 경준형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직전에 5등급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다는 점. 이 점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3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병력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는 직전경을 치르고 난 다음에 또는 그 전 경주에서도 골마겸기가 좀 있었는데 앞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리만큼 48조는 이렇게 약간의 골마겸기가 있는 마필들에 불구하고 성적이 나와줍니다. 무조건 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 환호 마필도 기쁨 환호도 이번 경주는 관심 마필. 외곽이 10번 비터업입니다.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승급전에 3위권에 그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성 대비 기록과 내용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았던 그림이었습니다. 비터업이라는 마필. 자, 이 3두의 마필이 일단은 유력합니다. 3두의 마필. 여기에 제가 복병 마필 한도로 말씀드렸죠. 그 마필은 11번 금성 스피드입니다. 금성 스피드. 금성 스피드라는 마필은 의지를 보이면 이 마필이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기를 지켜보시면은 8월 27일 경기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승급을 했는데 최근에 이 마필이 종반의 타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종반의 걸음매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도 양호한 주루에서 5등급 양호한 주루에 1분 14초대 꾸준하게 끊어주고 있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 뭐 비톱이라든가 마파람이라든가 기쁨 환호라든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직전에도 바닥이었지만은 종반에 걸으면 좋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마필이 만약에 의지를 보인다. 초반부터 정말 때리고 나가면서 또는 전개가 풀리면서 종반에 한 발을 쓴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제가 이 11번 마필을 놓고 한다는 게 아니지만 물론 이제 현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판단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11번은 이번 경기는 필히 안고 가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11번 마필. 최근에 그만큼 뭐 여력이 없거나 기록이 늦거나 그러면 이런 마필들을 굳이 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잘 떴다고 해가지고 안고 갈 이유는 없겠죠. 뭔가 최근에 조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필은 최근에 성적은 좋지는 않지만은 기록과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개가 잘 풀리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의지를 보인다라면은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죠.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1번 금성 스피드까지는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8경주는 좀 간명한 승부처긴 합니다만 뭐 11번 마필의 활약에 따라서는 충분히 배당 가능성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되고요. 저로서는 일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2번 마파람이라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기쁨 환호 그리고 비터 금성 스피드. 보병 마필 같은 경우에는 7번 이제 킹마운틴도 그나마 가능권인데 킹마운틴이 지난 11월 달이었죠. 이때부터 이 마필이 관절림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현 시점부터는 이전의 그런 이때 당시에 좋았던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바로 킹마운틴입니다. 그래서 8경주는 배당이 높지는 않습니다. 11번 마필이 들어오면 환수가 좋겠죠. 근데 이외의 마필 중에 크게 변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또는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8경주를 승부경주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정말 이번 경주가 후반의 경주 중에 정말 6경주 이후에 유일하게 제가 승부를 안 가져가는 경주가 이번 주 9경주입니다.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노림수를 가지고 쓰는 보병 마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이 워낙 능력 마필인데 이 마필들을 제가 불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노림수는 있는데 워낙 또 이 마필들이 또 셉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일단은 현장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여러분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쾌양입니다.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번 경주가 4등급 편성인데 문화일보배, 농협중앙회장배,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국산 2세 최강자전이 문화일보배 때 준우승, 농협중앙회장배 때 4등, 그리고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마필이 무려 5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패턴이죠. 이렇게 어린 마필들이 연타로 3연타 대상경주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상당히 무리수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의지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타 경주 또는 그동안의 전례를 놓고 봤을 때는 꽤 누차 말씀드리면은 이런 경주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빠지는 경주가 특히 이번 경주가 편성이 빡셉니다. 거리도 1700m 레이스고요. 저는 이렇게 연타를 한 마필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의지를 좀 아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라는 판단이 들고 이런 사례죠. 세네타운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입상 실패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에서 밀린다? 아니죠. 이 마필은 이미 쾌양을 이겼던 그런 전력이었었고요. 문화일보배 때도 4등을 했던 마필. 4등급이라 해서 이 마필이 입상 실패를 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장배 문화일보배 때 연투를 해서 무리수를 펼쳤기 때문에 직전에 일반 경주에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이었고요. 이번 경주는 의지를 보이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2번 나올 스나이퍼라는 마필. 이 나올 스나이퍼도 직전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의 마필이 4등을 했습니다. 쾌양이라는 마필을 이겼습니다. 쾌양이라는 마필을 이겼는데 중요한 거는 직전에 대상 경주를 치르고 이번에 무려 57.5km를 짊어졌고요. 거리는 1700m에 있습니다. 과연 제가 마주라도 제가 조교사라도 이 부담 중에 이제가 어린 3세의 마필이 과연 의지를 보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경주 3번, 5번, 12 3번, 5번, 12이 이거는 뭐 그냥 당일날 가도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능력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3번, 5번, 12인데 3번과 12번이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3번과 12번 마필, 5번 마필은 직전 한 템포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치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경주 어렵다라는 게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인기 마필 중에 3대 마필 중에 2마리가 불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무작정 승부로 가져가기에는 워낙 또 3번과 12의 마필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의지로 보였을 때는 그냥 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라는 점에서 제가 승부는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주목해볼 보병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7번 포에버칸입니다. 왜냐면 이 포에버칸은 부담 중량이 중요치 않습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 그러니까 선행 경기를 펼쳤을 때 충분히 1700은 통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 세네타운도 마찬가지고 나우스나퍼도 마찬가지고 쾌양도 마찬가지고 다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도 외곽의 천비성이라는 마필 9번 마필을 제외한다면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특히나 그냥 순발력만 놓고 봤을 때는 포에버카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냥 단독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 선행 전개에 주로가 젖어 있다면 포에버칸이라는 마필이 버틸 이유는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6번 포에버칸은 이번 경주 필히 주목할 복병 마필입니다. 이 마필. 두 번째는 말이 내신 1번 찬란한 날이라는 마필. 찬란한 날 같은 경우에도 이 마필이 승부가 되는 마필인데 항상 최근에 걸음은 좋습니다. 걸음은 좋은데 방점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작에 입상에서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컨디션은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 마필도 일단은 관심 마필이고 제가 뭐 노림수로 가지고 볼 수 있는 마필은 6번입니다. 6번 포에버칸. 물론 중심에는 5번 세네터널 마필을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믿습니다. 그리고 보병 마필, 또 한 개의 보병 마필 1번 마필까지 염두에 두면서 구경주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역시 뭐 선택은 3번과 12인데 전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금요경마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연투로 대상용을 치르는 마필들은 그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히 좀 크다. 그래서 의지를 아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 5번은 한 템포 쉬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능력 마필 중에 인정을 하고요. 6번 포예복한의 선행 버티기. 이거는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주 포예복한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자신있게 돌아갈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오늘 제가 앞선에 7경주 여러분께 A급 예고를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메인 승부처는 바로 이제 10경주입니다. 10경주. 정말 이번 경주가 박 터지는 게 이게 그냥 일반 경주 여러분들. 일반 경주. 그러니까는 3등급의 우승 상금이 4,100만 원인데 일반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를 대상 경주로 치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3등급에서는 최강의 탑 클래스의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에 최강의 마필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소위 능력평가 그대로 하시면 되고 별정 비용 방식 웬만한 능력 마필들이 현재 1번 원평코드 57, 야호 골든캣 58, 더블 엣지 58, 럭키홀드 57, 스카이돌프 58, 만석지기 58 전혀 부담 증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능력대로 보시면 됩니다. 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능력 마필들이 하나같이 별정 비용 방식으로 부담의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부담력에 따라서는 우열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장 센 마필, 거리에 따라서 전개만 보시면 되고요. 그 마필을 노리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이제 10경주입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5번 더블 엣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3등급 정말 강편성에서도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직전에 특별 경주 또 준우승 했던 마필, 그리고 당시 우승했던 마필은 원평코드 1번이죠. 그리고 3등 했던 마필은 럭키월드, 이번 경주의 6번 마필입니다. 하나같이 정말 쟁쟁하고 또 최근에 좋은 관계나 마필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 편성에서 제가 가장 센 마필로 인정이 되는데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그 마필은 바로 9번 썬더윈드입니다. 썬더윈드. 좋습니다. 부담 중량도 이 마필은 56kg 부담이 짊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임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좀 시기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35주 만에 나오고 공백기가 있긴 한데 그조차도 주임사를 치르고 3개월 만에 나오죠. 이 부분은 변수인데 중요한 거는 개인 대염에 질병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물론 10월달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때 당시 한번 걸음을 한번 여러분들 보실까요? 남다른 탄력감 한번 보여줬던 마필이고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뭐 능력이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에 따른 변수가 거의 없다라면 당시에 8번 게이트의 먼노 기수였습니다. 그냥 뭐 따라가는 모습이었었고 기본적으로 이전에 이 마필의 경주력도 거의 뭐 선행 정리는 아니었고요. 선입 또는 추입형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종반의 걸음만 딱 보시면 이걸 설명드려야 되네요. 당시에 가장 먼저 결선을 통과했던 마필은 왕복꽃이고 아시겠지만 이 마필은 1등급 마필입니다. 1등급 마필. 그리고 아침기상도 4등급 마필이랍니다만 이 마필도 4등급에서는 거의 강자급이었고요. 이 편성이 이런 편성이었습니다. 마이티 파베라는 마필은 2등급의 마필. 이 마필들과 종반이 힘 대결을 하는데 딱 이 시점부터 후미권에 있었죠. 종반에 앞에 있는 마필, 그러니까 10번 마필, 이 마필이 때리고 나오는 마필이 왕복꽃입니다. 1등급의 마필이고요. 그리고 아침기상이 4번 마필이고 9번 마필이 에스테이크라는 마필. 이 마필이 썬더에 있는데 그냥 꼭 제어 속에 가는데 다시 이 1번 마필, 그러니까 내측에 있는 10번 마필, 왕복꽃의 추진력과 8번 마필 격차는 좀 있긴 했습니다만 탄력을 한번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은 와 이게 1등급 마필과 이 3등급 마필의 탄력 차가 상당히 큽니다. 얘는 뭐 계속 추진하고 있죠. 8번은 추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뒤를 돌아볼 정도의 여유 있는 모습이었고요. 종반에 갈수록 걸음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뭐 이 걸음을 놓고 세죠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뭐 3등급에서는 이 마필도 충분히 검증이 된 그런 능력 마필입니다. 이때도 강편성이었고요. 단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행사를 치고 난 다음에 출전지가 조금은 길어졌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긴 한데 이 걸음을 놓고 봤을 때 또는 최근의 병력 기술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문제는 없다. 그러면은 썬더윈드라는 마필의 능력을 분명히 강하고 세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썬더윈드. 복귀 전에 다비드 기수의 기승입니다. 굳이 이 마필이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이미 입상의 호흡이 있고 그동안에 조건진 마주와 리카디 조교사의 나름대로 승부 기수로 역할했던 다비드 기수를 과연 굳이 기승시킬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보면 이 9번 마필을 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경주에 제가 메인으로 자신있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 썬더윈드라는 마필입니다. 9번 마필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메인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강하게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의 1400m 레이스. 그러니까 2등급 상위 등급의 경주가 되고요. 이미 뭐 능력 드러난 마필들이고.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승부 경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장 주목할 마필은 7번 대물입니다. 정말 이 최근의 경주력이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니까는 하위 등급에서 여러분들 그냥 쉽게 보시면 저는 물론 타임이라든가 마필의 걸음발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위 등급에서 10마신차 또는 6마신차, 5마신차, 8마신차 이렇게 이겼던 마필들의 능력평가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4등급 또는 3등급, 2등급 이런 상위 등급에서 이렇게 7마신차로 깔끔하게 이기는 마필들, 그것도 여유있게 이기는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능력을 세게 읽어줘야 됩니다. 최근의 기록이라든가 걸음이라든가 이게 수준 자체가 이게 승급전인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7번 대문이라는 마필. 저는 이번 경주 승급전에 임하는 특히 상위 등급의 승급전의 마필에 상당히 인색하긴 한데 이 대문이라는 마필만큼은 예외를 두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경주력이 워낙 좋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의 2위권인데 부담 중형입니다. 어차피 뭐 이거는 부담 있는 싸움이 되겠고요. 승부사라는 마필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세지만 이 마필이 57이라는 부담 영향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57을 짊어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상승을 기록 중인 1번 빅스고도 직전에 2등급 승급전에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도 직전에 우승을 하다 보니까 무려 3kg이 늘어난 57을 짊어져 나왔습니다. 57. 외곽의 8번 파쿠인도 직전에 준우승이었죠. 그래서 55, 2kg가 늘었고요. 이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파쿠인도 2등급에서 남는 가능성 보였고 그리고 1번 빅스고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냉정해 봤을 때 부담 중량이 너무 높습니다. 하나같이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리는 마필은 2위의 마필입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별나라 신사. 실질적으로 별나라 신사가 최근에 파크 위너의 마필과 격차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오수철 교수의 기승에 11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파크 윈이라는 마필이 52.5를 짊어졌을 때 별나라 신사가 55를 짊어지고 반마신차였죠. 2위의 마필이 1마신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2위의 마필의 부담중량이 0.5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파쿠인이 이런 경주에 인기를 모으는 과정이라면은 이번 경주는 무조건 승부되죠. 무조건 승부된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부담중량 싸움이고, 그래서 10번 별나라 신사라는 마필은 외산마 2등급의 강자로 분류될 수 있는 마필 주목하고요. 자, 여기 이제 외곽의 12번 문학시바. 물론 이제 문학시바라는 마필이 점핑존입니다. 3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인데 마찬가지죠. 분석은 동일합니다. 이 마필도 직전에 파쿠인 다음에 이마신차를 보였는데 이번에 동일한 부담 영향을 그대로 짊어져 나왔습니다. 특히 문학시바의 그런 전개 이점까지 감안해 분단하면은 이번 경주 파쿠인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7번 대물, 여기에 10번 별나라 신사, 12번 문학시바.
주요 마필들이 부담이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그래도 이제 승부사다. 승부사라는 마필은 이미 국산마 2등급의 최강의 마필이고, 그런데 상대 마필 대비 부담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부진했지만, 이번 경주 파크인도 마찬가지고 빅스구라는 마필도 부담 중에 많이 늘었다면 승부사라는 마필이 크게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4번 마필까지는 주목할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호 경마. 자, 이제 휴장전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고, 부산 경마를 보셨겠지만은 역시 휴장전 경마는 변수가 많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능력뿐만이 아니라 전개도 중요하고요. 또한 승부의지, 현장에서의 집중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의 부분은 일반적인 그냥 그런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내용이고, 역시 뭐 최종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휴장전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경마 일입니다. 꼭 대승하시고 정말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1월 말에 재충전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